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6일 화요일 아침 9시 47분입니다. 원래 이 아침 영상은 미국장 마감을 살펴보는 자리인데요. 미국장이 휴장을 해버려가지고 제가 뭐 지금 딱히 드릴 말씀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점검만 하고 간단하게 짧게 마치도록 할게요. 어젯밤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혼조 하다가 결과적으로 다 상승 전환해서 마감하긴 했습니다. 상승폭이 뭐 그렇게 크거나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그랬고요. 중요한 이벤트들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수요일 목요일에 있는 이벤트들 세 가지 잊으시면 안 되겠죠. 삼성전자 실적 발표, 옵션 만기일, FOMC 의사록 공개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FOMC 의사록이 조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기사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6월달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파월 의장이 인터뷰 기자회견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도 다 미처 말하지 못한 내용들, FOMC 회의에서 위원들 간에 자기네들끼리 회의에서 했던 이런 이야기들은 아직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거든요. 그런 내용들은 의사록 공개에서 이제 밝혀질 건데, 이 의사록에서 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나가 밝혀질 건데, 여기서 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테이퍼링에 관련돼서 밝혀진 게 없다. 이 6월 FOMC에서 이 위원들이 테이퍼링에 관련돼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지 좀 살펴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테이퍼링에 관련된 이야기를 6월달 FOMC 의사록 공개에서 좀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야기한 것들이 좀 밝혀지면은 긴축 쇼크가 재점화될 수도 있긴 있습니다. 6월 FOMC 이후에 지금까지 움직임을 생각해 보시면 다 조기 금리 인상 한다고 거기에 그냥 포커스가 맞춰져 가지고 계속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움직여졌었거든요. 6월 FOMC 이후에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잘 없으시죠? 대부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대부분 다들 조기 금리 인상 이야기하지. 사실 근데 테이퍼링이 먼저고 그 다음이 조기 금리 인상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조금 더 낮은 조치인 거고, 금리 인상은 조금 더 센 조치인 건데, 근데 아무튼 바로 금리 인상할 수는 없을 거고, 테이퍼링이 먼저 그 전에 시행될 텐데, 테이퍼링에 관련된 이야기는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직 시장에 반영되지는 않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 FOMC 의사록에서 테이퍼링에 관련된 어떤 단서들이 발견이 된다면은 시장은 다시 한번 좀 긴축 쇼크가 재점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지금 요즘 이렇게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거, 장기채 금리가 쭈쭈쭈쭉 떨어지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랍시고 조기 금리 인상 이야기 나온답시고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데, 모르죠. 또 테이퍼링 이야기 나오면서 또 다시 또 금리가 올라갈지도 어떻게 될지는 하여튼 모르는 거니까 이런 점들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중요하지만 그날 저녁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는 아침이고 밤에 의사록 공개되는데, 이 의사록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거고, 이와 관련돼서 목요일 날이 진짜 움직임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목요일 날이 좀 뭔가 움직임이 좀 격해지지 않겠냐, 방향성은 모르겠고 하여튼 움직임이 좀 격해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정도 드렸고, 이슈가 중요하다, FOMC 의사록 공개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어젯밤에 뭐 특별히 뭐 움직인 것들은 없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달러 인덱스인데요. 일단 뭐 제자리에 딱 붙어 있고, 도치형 시가와 종가가 같은 모습 나와 있고,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 적당히 빠지다가 또 오늘 반등하고 있고요. 하여튼 다들 뭔가 수렴형이에요. 뭔가 다들 기다리고 있나 봐요. 유럽도, 한국도, 미국은 아니죠. 참, 미국은 계속 날아가고 있으니까. 하여튼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들이 다들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 합니다. 그죠? 대부분 다 이렇게 축축 처지고 있거나 이런 상황에서 뭐 위로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뭐 이런 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 정도 봤고요. 오늘 한국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코스피가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요날 7월 2일 날 여기 지난 5거래일 동안 누적됐던 이 음봉의 기운을 받아갖고 제가 이날 숏을 일부 뭐 진입해 본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날 이제 이날 말씀을 드렸죠. 439 넘어가면 이미 이거는 숏은 끝이 난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벌써 보시면 일단 439는 넘어갔습니다. 심지어 440을 터치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정석적으로 하자면은 이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땐 놔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잡았던 거 그냥 이런 거 같은 경우 시원하게 그냥 포기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오늘 보세요. 오늘 삼성전자도 오르고 네이버도 오르고 카카오도 오르니까 3종 세트들이 다 오르니까 오늘 뭐 코스피는 겁나게 강하긴 강하다고요. 쉽게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해 드린 거, 여기서 5거래일 동안 누군가 숏을 매집한 모습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린 거, 이걸 기준으로 해서 숏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까지 올라오는 건 괜찮았지만 오늘까지 올라오는 건, 이까지 올라왔다는 얘기는 벌써 여기서 매집한 숏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까지 올라온 이상은 이미 여기서 매집한 숏은 의미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이제 제가 여기서 숏을 잡았던 베팅의 근거는 사라진 거고, 사실 이제 원래는 이쯤에서 이제 포기하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아무튼 그냥 하루 정도만 더 버텨볼까 싶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장중에 조금 더 생각을 해볼 건데, 아직 뭐 마음을 확실히 정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보시면 이 440이란 자리를 지난 한 4거래일 동안 넘지 못했었던 거거든요. 지금 오늘 이 440에 일단 왔어요. 이 자리를 바로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내일 뭐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지금 삼성전자 실적 발표 전에 3거래일 동안 반등한 거거든요. 실적 발표 나오면은 다시 박스권 안으로 기어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일단 뭐 혼자 일단 이런 생각 정도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원래 원칙적으로라면 오늘 이거를 이미 버려야 되는 게 맞긴 맞는데, 하루만 더 개겨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박스권일 수 있으니까, 그죠? 박스권일 수 있으니까. 박스권 넘어가면은 포기하는 게 조금 더 나중에 후회는 좀 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조금 뭐 고민 중이에요. 내일까지 가볼까, 아니면 오늘 그냥 적당히 갖다 버릴까, 여기서 잡았던 거. 약간 하여튼 좀 고민 중입니다. 하여튼 원칙적으로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5거래일 동안 누군가 숏을 매집했다,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숏을 잡은 건데, 이까지 올라왔다는 얘기는 여기는 이건 이미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놔주는 게 맞긴 맞을 겁니다. 다만 이제 박스권 상단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까지 확인하고 버리느냐, 아니면은 그냥 여기 적당히 포기하느냐의 관점, 뭐 그거 정도가 그거 정도로 지금 좀 고민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정도 드렸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긴 해요. 이 삼성전자가 보시면 최근에 힘을 영 못 쓰고 있는데, 최근에 영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이평선들도 슬슬 꺾이고, 이거 이제 역배열로 지금 막 가고 있는데, 이제 남은 건 241선 하나인데, 지가 올라와 봐야 반등에 불과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더군다나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발표 전에 지가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막상 실적이 나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막상 실적이 나오면은 저는 별로 안 좋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실적 발표 전에 차라리 폭락하고 있으면은 하여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적 발표 나온 뒤에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실적 발표 전에 많이 올라버리면 막상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어떡할 건데요. 전 하여튼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갖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삼성전자가 많이 오르는 모습이 개인적으로 좀 별로, 이게 더 많이 오르려고 그러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 정도 일단 해보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그런 생각들도 뭐 일단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아무튼 계속 안 내려오고 잘 버티고 있거든요. 여기 환율 같은 경우 보시면요, 아무튼 이게 241선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어요. 241선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보시면 지금 241선 한 번, 두 번, 지금 세 번째 지금 터치했죠. 이제 이거 돌파한착 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거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게 되면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 있겠죠. 하여튼 이런 점들 보면서 지금 조금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440을 넘어가면은 이건 주식시장은 더 올라가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고, 하여튼 뭐 오늘 오후까지 좀 저도 생각을 하다가 좀 그렇게 한 다음에 좀 대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정석적으로라면 지금 베팅의 근거는 사라졌으니까 놔주는 게 맞긴 맞는데,
하여튼 지금 440이 지난 4거래일 동안 여기서 넘지 못했던 저항이기 때문에 이거 오늘 하루 만에 넘을 수 있을까라는 걸 의심을 해보면서 난 조금 오후까지 일단 지켜보고요. 어떻게 할지는 조금 이따 결정 내려보도록 하고, 그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코스닥 150 현물 지수가 보시다시피 일단 중요한 라인까지 다 오긴 왔습니다. 코스닥 150 지수가 보시면 아무튼 추세선들에 뭐 거의 다 오거나 조금 더 오를 수 있거나 그 정도 자리에 와 있어요. 어제 안 그래도 뭐 숏을 진입하셨다, 코스닥 숏을 진입하셨다 하시는 분들이 몇 분 보이시는데 충분히 진입해 볼 만한 자리인 것 같긴 해요. 하여튼 오늘도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뭐 오늘의 음봉을 보고 나서는 한 번쯤 그럼 진입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는 있습니다. 중요한 추세선들이 일단 어떤 저항일 거니까, 어떤 이런 것들이 저항일 거니까 이런 추세선에 터치를 하기 직전이고, 또 그리고 뭐 살짝 넘었거나 터치하기 직전이고, 이런 상황에서 음봉이고 하락 전환까지 하루 정도 보여준다면은, 아, 여기는 이 저항을 인식할 거야, 여기서 좀 밀리겠다라는 그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보면서 숏 들어가는 건 제 생각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번쯤 해볼 만한 가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 정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저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또 오늘 좀 낮 중에 좀 고민 좀 해보고 하여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